갚는 게요. 밥값도 못하는 게 감히 말대꾸야. 퍼! 마른 뺨을 때리는 소리가 골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식당 뒷문 틈으로 보이는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35살 다 된 장성한 아들이 장모한테 뺨을 맞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못하고요. 옆에 선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했습니다.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사위를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들은 모릅니다. 허름한 기사식당 주인 영감탱이가 진짜 누구인지, 내 아들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클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춘식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동네 폐지 줍는 할배쯤으로 생각합니다.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에 색바랜 점퍼를 걸치고 30년 된 1톤 트럭을 몰고 다니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 때문에 벌어진 일을 들려드릴까 해요. 새벽 4시였습니다. 30년 된 금성사 알람 시계가 따르릉 울리자마자 저는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시계를 잡아 알람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습기 때문에 생긴 얼룩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죠. 저 얼룩을 볼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 있었으면 잔소리했을 거예요. 도배 좀 새로 하라고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68해를 살면서 몸 여기저기 안 쑤신 데가 없으니까요. 늘어진 러닝셔츠 바람으로 이부자리를 꼼꼼하게 갰습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수천억을 가진 놈이 새벽마다 이불 깨는 게 우습겠지만 저는 이게 편했어요. 안방 장롱 앞에 섰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양말 뭉치를 하나씩 치웠어요. 그 뒤에는 낡은 금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번호를 돌려 열자 어제자로 날짜가 찍힌 서류 뭉치가 보였어요. 대박 푸드 그룹의 결제 서류와 매출 보고서였죠. 낡은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훑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요즘은 이거 없이는 글자가 안 보였어요. 보고서 하단에 적힌 서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표이사 김철수. 저는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철수 이 녀석,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좀 아쉽구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류를 금고에 집어넣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박푸드 회장이 김철수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건 월급쟁이 사장이고 주식 100%를 가진 진짜 주인은 접니다. 박춘식? 이름도 촌스럽고 행색도 남루한 이 노인네가 말이죠. 돈이 있다고 알려지면 온갖 파리떼가 달라붙습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이렇게 숨어 살았어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무릎이 나온 추리닝 바지에 색이 바랜 점퍼를 걸쳤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이 동네 허름한 할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죠. 마당에 세워둔 트럭 앞에 섰습니다. 봉봉이라고 이름 붙인 이 녀석은 저와 20년을 함께한 동지였어요. 차체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녹이 슬었지만 엔진만큼은 아직 쌩쌩했습니다. 저와 닮았다고 할까요?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켈록, 켈록. 한 번에 안 걸렸어요. 세 번째 시도에야 드르륵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핸들을 잡으니 손가락 끝이 시렸어요. 히터는 진작에 고장났지만 고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추위쯤이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라디오를 틀자 아나운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혀를 찼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기사님들이 밥심으로 버텨야 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은행에 먼저 들르기로 했습니다. 식당 재료비로 쓸 현금을 찾아야 했거든요. 도심으로 접어들자 높은 빌딩들이 양옆으로 늘어섰습니다. 그 사이로 제 낡은 트럭이 지나가는 모습이 꼭 개미 같았어요. 은행 주차장에 트럭을 세우니 주차 요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차에서 내렸어요. 낡은 슬리퍼가 바닥에 찰싹 소리를 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청원경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젊은 친구였어요. 콧배기에 여드름이 송송 나 있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르신, 여기 잠자리 아닙니다. 저쪽 공원으로 가세요. 노숙자로 본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내 꼴이 그렇게 보이니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했죠. 아니, 나 여기 거래하는 사람이야. 청원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거래요? 장난치지 마시고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안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버선발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급했죠. 지점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청원경찰을 밀치며 입을 벌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번개처럼 손을 뻗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속삭였어요. 쉿, 조용히 해. 나 그냥 동네 할배야. 지점장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치 빠른 친구였죠. 저는 그에게 윙크를 날렸어요. 청원경찰은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에 당황한 게 역력했죠. 지점장이 VVIP 룸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고급 원두커피가 준비된 그곳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나 그냥 로비에서 믹스커피 마실 거야. 자판기 앞으로 가서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르륵 소리와 함께 종이컵에 커피가 채워졌어요. 저는 그 커피를 들고 로비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 지점 자판기는 물 조절이 황금 비율이야. 혼잣말을 하며 커피를 음미했습니다. 지점장은 멀찍이서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 평범한 순간이 좋았거든요. 커피를 다 마시고 창구 옆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하사탕이 수북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슬금슬금 다가가 한 주먹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이 은행에 예치한 수천억에 대한 이자다. 속으로 뻔뻔하게 합리화했죠. 멀리서 지점장이 허탈하게 웃는 게 보였어요. 현금을 찾아 트럭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춘식내 기사식당이었어요. 간판도 허름하고 건물도 낡았지만 제 자부심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5,000원짜리 백반이지만 쌀도 최상급, 김치도 직접 담근 것, 고기도 국내산만 썼어요. 재료비 아끼면 손님 입이 먼저 알아요. 그게 제 철칙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국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칼을 잡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육수간을 보는 동안 잡생각이 사라졌어요. 요리할 때만큼은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요리사 박춘식이었습니다. 점심 피크 타임이 되자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인근 공장이나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었어요.
고된 하루를 보내고 5,000원짜리 백반 한 그릇에 위안을 얻는 분들이었죠. 저는 묵묵히 밥을 푸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밥을 반 공기나 남겼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와 그 손님 앞에 섰어요. 이봐요, 젊은이. 쌀 한 톨에 농부의 땀방울이 88개야. 호통을 쳤습니다. 손님이 움찔했지만 결국 밥을 싹싹 비웠어요. 욕쟁이 할아버지라고 불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건 제게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점심이 끝나고 주방 보조가 팔을 서툴게 썰고 있었습니다. 칼질이 영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들 민호 생각이 났거든요. 녀석이 어릴 때 고사리 손으로 팔을 다듬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아빠, 나도 아빠처럼 훌륭한 요리사가 될래요. 그때 민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녀석을 강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밑바닥부터 배워야 진짜 요리사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 정체도 숨겼죠. 민호는 아직도 제가 그냥 가난한 기사식당 주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영 좋지 않았어요. 회장님, 아드님 요즘 많이 힘드시다던데요? 단골 택시기사가 밥을 먹으며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강남 한정식집에서 완전 머슴처럼 일한다면서요? 처가살이가 장난 아니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일 신경 꺼. 소리를 질렀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내가 민호를 너무 험한 길로 내몬 건 아닐까?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강하게 키운다고 했지만 혹시 험한 세상에 맨몸으로 내던진 건 아닐까 싶었어요. 오후에 스마트폰을 꺼내 며느리 지수의 인스타그램을 봤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명품 가방 언박싱, 고급 레스토랑 사진은 가득한데 남편인 민호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씁쓸함과 의구심이 피어올랐어요. 대체 저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화면을 껐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당 앞에서 트럭을 닫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걸레질을 하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봉봉아, 너도 나도 껍데기만 보면 고철인데 속은 쌩쌩하잖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만 본다니까. 트럭 문을 쓰다듬었습니다. 20년 동지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어 마당에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꺼내보니 발신자가 아들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민호는 평소에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뭔가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손끝이 떨렸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목이 잠겨 있었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트럭 걸레를 내려놓고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어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38된 장성한 아들이 우는 겁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트럭 범퍼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야, 대체 무슨 일이냐고.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어요. 그제야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쫓겨났어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쫓겨났다니요. 민호는 3년 전에 결혼해서 처가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강남에서 고급 한정식집을 운영하는데 민호가 거기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장모님이 짐 싸서 나가래요. 지수도 아무 말 안 하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지금 어디야? 강남역 근처 공원이요. 갈 데가 없어서. 공원이라니요. 밤바람이 차가운데 38 먹은 아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니.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내가 간다. 전화를 끊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켈록켈록 기침을 하더니 엔진이 돌아갔어요. 저는 핸들을 꽉 잡고 도로로 나섰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아니면 처가에서 무슨 짓을 한 건가?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1시간쯤 달려서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밤인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간판들 사이로 트럭을 몰고 가니 행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이런데 어울리지 않는 낡은 트럭이 신기했나 봅니다. 공원 입구에 트럭을 세우고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검은 패딩 점퍼를 입은 뒷모습이 왠지 낯익었습니다. 민호야. 제가 부르자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민호가 아니었어요.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볼이 쏙 들어가서 얼굴이 해골 같았어요. 3년 전 결혼식 날 당당하게 웃던 그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일어서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녀석을 붙잡았어요. 품에 안기는 아들의 몸이 깡마른 게 느껴졌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어요. 등을 쓸어내리자 등뼈가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손목을 잡으니 제 엄지와 검지가 겹칠 정도로 가늘었어요. 이게 무슨 꼴이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닌 거야?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 아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난 뭘 했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민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볼에 검은 멍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멍은 뭐냐? 아, 장모님이 국자로. 민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폭력까지 당한 겁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민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지수도 저한테 잘해줬고 장인어른도 요리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뭐가 달라졌는데? 장모님이 저를 종처럼 부리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 청소하고 밤 11시까지 주방에서 일했어요. 쉬는 날도 없었고요. 월급도 안 줬어요. 식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게 무슨 식구 대접입니까? 완전히 머슴 부리듯 한 거잖아요. 밥은 제대로 챙겨줬어? 직원들 먹다 남은 반찬이랑 밥이요. 손님 상에 올리던 음식은 절대 못 먹게 했어요. 그건 돈 되는 거라면서요.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사위가 만든 음식을 사위한테는 못 먹게 하다니요.
짐승도 그렇게는 안 부립니다. 지수는 뭐라던?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엄마 편만 들더라고요. 제가 투정 부린다고 남자가 고생도 못 참느냐고.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차마 더 묻지 못했어요. 아들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오늘 장모님한테 월급 달라고 했어요. 3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던? 거지 새끼가 돈 타령이냐고. 내 아버지가 가난뱅이라서 너도 그 모양이냐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행주를 제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당장 꺼지래요. 더럽다고 다른 직원들 보는 앞에서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밀어냈어요. 지수한테 도움 요청했는데 그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말이 맞다고.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지 말래요. 저한테 짐 싸서 나가래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사위를 하루아침에 내쫓다니요. 짐은 캐리어 하나요. 옷 몇 벌이랑 신발 하나.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민호가 발밑에 놓인 낡은 캐리어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캐리어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년 동안 주방에서 죽어라 일한 대가가 고작 캐리어 하나라니요. 식당에서 번 돈은 다 지수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하래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내 아들이 3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히고 쫓겨난 겁니다. 밥은 언제 먹었어? 어제 점심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가자. 일단 밥부터 먹어야지. 트럭에 민호를 태우고 근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허름한 24시간 식당이었어요.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형광등이 지직거렸습니다. 저는 뚝배기 설렁탕 2그릇을 시켰어요. 민호는 설렁탕이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비웠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저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내 그릇도 민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아까 저녁 먹었어. 너나 더 먹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들 밥 먹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거든요. 더 시킬까? 아니요, 됐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무시하고 밥 한 공기를 더 시켰어요. 녀석은 그것도 싹싹 비웠습니다. 식당을 나와 트럭에 올라탔어요. 저는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저 어떡하죠? 저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패기 넘치던 녀석이 지금은 완전히 풀 죽어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네. 민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녀석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분간 아버지 집에서 지내. 식당 일 도우면서 몸 좀 추스르고. 민호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폐만 끼치고.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아들 돌보는 게 당연한 거지. 저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녀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옆자리에서 민호의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녀석은 어느새 잠들어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민호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넘었어요. 저는 민호를 안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장롱에서 내복을 꺼내 발치에 놓아두었어요. 새벽에 추울 테니까요. 녀석은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금세 잠이 들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웠어요.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모라는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거지 새끼라고 했다죠. 가난뱅이라고 했다죠. 행주를 던지고 빗자루로 쓸어냈다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두고 보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예요. 당신들이 무시한 그 가난뱅이 아버지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밤하늘의 달이 구름 사이로 밝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68평생 이렇게 분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낼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4시에 눈을 떴어요. 안방에서 민호가 자고 있어서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후라이도 부쳤습니다. 6시쯤 민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밥했다. 앉아.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흰 쌀밥에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깍두기.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정성껏 차린 상이었습니다. 민호는 밥상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왜 그러냐? 3년 만에 이렇게 차린 밥상 보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 동안 남은 음식만 먹었다더니 이런 평범한 밥상도 못 받아본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서 먹어. 식는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밥알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데도 녀석은 계속 먹었어요. 저는 못 본 척하며 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아버지 된장찌개는 역시 최고예요. 민호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목이 메어서 물을 벌컥 마셨어요. 아침을 먹고 민호를 재웠어요. 몸이 너무 상해서 당분간은 푹 쉬어야 했거든요. 이불을 덮어주면서 보니 녀석의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어요. 주방에서 일하다 데인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대체 얼마나 혹사당한 거야. 저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주방 보조 영숙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55살 아줌마인데 일을 참 잘했습니다. 양파를 다듬다가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제 잠을 못 잤어.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잡았습니다. 물을 썰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돌아갔어요. 처가 식당이 강남에 있다고 했죠. 이름이 뭐였더라? 민호가 금수정이라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혹시 강남에 금수정이라는 한정식집 알아? 금수정이요? 아, 그 비싼데요. 코스 하나에 15만 원씩 한다던데요. 연예인들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15만 원이라니.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그렇게 비싼 음식 팔면서 사위한테는 남은 밥만 줬다니요. 손님 한 테이블 받으면 민호 한 달 밥값도 남을 텐데 말입니다. 아니, 그냥 누가 거기 맛있다고 해서. 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을 흘려버렸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저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이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식당이 어떤 곳인지, 그 인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1시간 반쯤 걸려서 강남에 도착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보며 골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들 사이에 금수정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2층짜리 한옥 건물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반질반질 윤이 났어요. 대문에는 금빛 글씨로 금수정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트럭을 골목 구석에 세우고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구에 검은 양복을 입은 직원이 서 있었어요. 발레 파킹 직원인가 봅니다.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벤츠, 포르쉐, 제네시스. 전부 억대를 넘는 차들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저 안에서 남은 밥을 먹으며 일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더니 중년 여자가 나왔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지수였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모자를 푹 눌렀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중년 여자가 장모인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60 안팎으로 보였어요. 입술이 얇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인상이 사나웠어요. 두 사람은 깔깔대며 웃고 있었어요. 어제 사위를 내쫓고도 저렇게 태어나다니. 양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백화점 가요. 새로 나온 가방 있대요. 지수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남편 쫓아내고 쇼핑이나 간다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와 지수가 발렛 직원에게 차 키를 받아들었어요.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8천만 원은 넘어 보이는 최신형 차였어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더니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테일램프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 아들은 3년 동안 저 식당에서 종처럼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등뼈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캐리어 하나, 볼에남 멍 자국, 뼈만 남은 몸뚱이, 손등에 화상 자국. 저는 핸들을 쾅 내리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고통을 덮어버렸거든요. 트럭 시동을 걸면서 금수정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 화려한 건물 뒤에 내 아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었어요. 저들은 그걸 착취해서 명품 가방을 사고 외제차를 굴렸습니다. 저는 두 눈에 불을 켜고 중얼거렸어요.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되갚아주마.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민호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제 러닝셔츠와 양말을 정성스럽게 널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움직임이 어딘가 서툴렀어요. 3년 동안 주방 일만 해서 살림은 익숙하지 않은가 봅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녀석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좀 돌아다녔어. 바람 좀 쐬고.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금수정에 다녀왔다고 말하면 민호가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고 마루에 앉아 있는데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음이었어요. 민호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긴장이 됐습니다.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어요. 누구냐? 지수예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지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민호 씨,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요. 위자료 같은 거 생각하지 마요. 줄 돈 없으니까.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는지 전화기가 흔들렸습니다. 지수야, 우리 한 번만 얘기 좀. 얘기할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서 피가 비쳤어요. 다른 사람이 있대요. 6개월이나 됐대요. 3년 동안 저만 바보였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주먹으로 마루바닥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났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아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울면 아들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아들을 괴롭힌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폈다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요. 68평생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겁니다. 민호가 잠든 후 저는 장롱 뒤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내 훑어보았어요. 대박푸드그룹의 재무제표, 계열사 명단, 부동산 목록, 수천억 원의 자산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이 힘을 쓸 때가 왔다는 긴장감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금수정이라. 한정식 집이면 식자재 납품이 있겠지. 대박푸드그룹 산하에는 식자재 유통회사가 있었습니다. 전국 고급 식당 수백 곳에 재료를 납품하는 곳이었어요. 업계에서는 1위 업체였습니다. 혹시 금수정도 거기서 납품받고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일이 쉬워지겠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연락 안 하는 번호였어요. 금수정 한정식 납품 현황 확인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라. 비서실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연락 안 하는 번호였어요. 30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직접 지시를 내린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당신들이 무시하고 짓밟은 그 가난뱅이 시아버지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금수정 한정식. 그 화려한 간판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해주겠어요. 민호의 방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았어요.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반드시 내 안을 풀어주마. 저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금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는 손이 단단했어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금수정 한정식 납품 현황 확인했습니다. 저희 대박 유통에서 3년째 독점 납품 중입니다. 월 평균 납품액 4,500만 원. 한우, 전복, 활어 등 프리미엄 식자재 위주입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대금 결제는 월말 정산입니다. 저는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금수정은 우리 회사에서 재료를 받아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3년이나요. 민호가 그 식당에서 일한 기간과 똑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피땀 흘려 일하는 동안 우리 회사 재료로 배를 불린 거예요. 아이러니하면서도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중으로 금수정 납품 중단해라. 이유는 묻지 마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니 가슴이 후련했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금수정 같은 고급 한정식 집은 신선한 재료가 생명이에요. 하루라도 납품이 끊기면 영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특히 한우나 전복 같은 프리미엄 식자재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거든요. 우리 대박 유통이 품질 좋기로 유명해서 고급 식당들이 줄을 서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부엌에 갔더니 민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를 닦고 그릇을 정돈하고 식탁을 깨끗이 닦아놨더라고요. 너 일찍 일어났네. 밥 차려드리려고요. 어제 아버지가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제가요. 민호가 쌀을 씻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3년 동안 주방에서 일한 솜씨가 보였어요. 쌀을 씻는 손이 리듬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녀석의 등이 조금 펴진 것 같았어요. 민호야, 오늘부터 식당 나와라. 네. 민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식네 기사식당. 아버지 일 도와줘.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워하긴. 일하는 거야. 월급도 줄 거고. 저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식당에 민호를 데리고 갔어요. 영숙이가 민호를 보더니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이 청년이 누구예요? 내 아들이야. 오늘부터 여기서 일할 거야. 영숙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장님한테 아들이 있는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가족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이고, 아들이 있으셨구나. 잘생겼네요. 키도 크고. 민호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민호에게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홀 서빙부터 해. 천천히 익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3년 동안 주방에만 있어서 손님 응대는 서툴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르치면 됐어요. 녀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한 거겠죠. 저는 녀석의 어깨를 톡톡 쳤어요. 긴장하지 마. 여기는 내 집이야. 민호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밀려들었어요. 대부분 택시 기사님들이나 시장 상인분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서툴지만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물컵을 나르고 반찬을 리필하고 계산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손님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더니 점심이 끝날 때쯤에는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손님이 민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양반, 여기서 처음 보네?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민호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들인가?
얼굴이 닮았어.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했어요. 민호가 조금씩 생기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에 힘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비서실 문자였어요. 회장님, 금수정 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납품 중단 이유를 알려달라고 항해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금수정이 벌써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오늘 저녁 손님들한테 내놓을 재료가 없으니 지금쯤 발칵 뒤집어졌겠죠. 고급 한정식 집에서 재료가 없다고 하면 손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무시해라. 아무 대응하지 마. 이유 묻거든 내부 사정이라고만 해.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발버둥 치는 모습을 지켜보면 됐어요. 저녁 때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먼저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손님들이 친절하시더라고요. 금수정이랑은 완전 달라요. 민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며칠 전만 해도 죽은 사람 같던 녀석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볼에 있던 멍도 옅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당 손님들은 순박해. 비싼 돈 내고 와서 트집 잡는 사람들이랑은 다르지. 맞아요. 오늘 택시 기사님 한 분이 반찬 맛있다고 엄지척 해주셨어요. 민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미소였어요. 밥을 먹는데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구냐? 장모님이에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장모라면 그 독한 여자 아닙니까?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호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모의 목소리였어요.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습니다. 쉰 자국이 있는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왔어요. 민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납품이 끊겼어. 갑자기 식자재가 안 들어온다고. 오늘 저녁 예약 손님 30명인데 한우가 없어. 전복도 없고. 당신 아버지가 뭔 짓 한 거야?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벌써 의심을 하고 있군요. 하지만 저와 연결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허름한 기사식당 주인인 줄 아니까요. 5,000원짜리 백반 파는 늙은이가 대박 유통 회장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겠죠.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무슨 소리세요? 저희 아버지는 작은 식당 하시는데 그런 힘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 당신들이 뭔가 꾸민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장모가 악을 썼어요. 저는 슬쩍 손을 내밀어 민호에게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민호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뭔 짓을 한 거야? 어디서 이런 수작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5,000원짜리 백반 파는 사람입니다. 무슨 납품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았습니다. 장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는 눈치였어요. 허름한 식당 주인이 대기업 회장일 리가 없으니까요. 당신들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민호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 저런 인간들 상대할 가치도 없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어두웠어요. 아직 상처가 깊은 거겠죠. 저는 녀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밥 다 식겠다. 어서 먹자.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웠어요. 연기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첫 번째 수는 성공적이었어요. 금수정은 지금쯤 식자재 구하느라 난리가 났을 겁니다. 대박 유통에서 납품하던 프리미엄 식자재를 갑자기 다른 데서 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업계 1위인 우리 회사만큼 품질 좋은 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납품 중단만으로는 금수정이 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타격일 뿐이에요. 며칠 고생하다가 다른 납품 업체를 찾으면 그만이거든요. 저는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뿌리째 뽑아버릴 방법을요.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에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금수정 건물주가 누구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주변 상가 매물도 알아봐. 금수정 양옆 건물이랑 맞은편 건물 전부 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68평생 돈을 모으기만 했지 써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돈을 다 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수정을 무너뜨리는데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어요. 100억이 들면 100억을 쓰고 1000억이 들면 1000억을 쓸 겁니다.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요. 기다려라. 이제 시작이야. 저는 중얼거리며 담배를 비볐어요. 재떨이에 불씨가 스러졌습니다. 민호의 방에서 희미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녀석이 편히 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놓였어요. 내일이면 금수정 건물 정보가 올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돼요. 복수의 두 번째 수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일을 위해 힘을 아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비서실에서 온 보고서였습니다. 회장님, 금수정 건물 정보입니다. 건물주는 황정태 씨로 현재 금수정 측과 월세 계약 중입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1,500만 원. 계약 기간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건물 시세는 약 8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건물주 황정태 씨는 최근 사업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눈이 번쩍 떠졌어요. 건물주가 돈이 궁하다고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돈이 급한 사람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거절할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 일이란 게 타이밍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상대방도 필요하면 일이 술술 풀리는 법입니다. 이어서 주변 상가 정보도 왔습니다. 금수정 오른쪽 건물은 현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3층짜리 상가 건물로 시세 62억입니다. 1층에는 커피숍, 2층에는 네일샵, 3층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왼쪽 건물은 개인 소유로 매물은 아니나 협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은편 건물은 임대상가로 현재 공실이 2개 있습니다. 저는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금수정 주변을 전부 사들이면 저들은 사방이 막히게 됩니다. 사면 초과. 그게 제 전략이었어요. 저는 비서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금수정 오른쪽 건물 바로 계약해라. 시세대로 주고. 그리고 건물주 황정태 씨한테 연락해서 미팅 잡아라. 내가 직접 만나겠다. 오늘 안으로.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 직접 만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유는 묻지 마. 시키는 대로 해.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비서실에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회장님의 지시에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휴대폰을 내려놓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직접 사업 전선에 나서는 기분이었어요. 젊었을 때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아들을 위해 그 힘을 쓸 때가 된 겁니다. 아침을 먹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민호가 옆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한결 나아 보였어요. 볼에 살이 조금 붙은 것 같았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도 옅어졌어요. 민호야, 요즘 잠은 잘 자냐? 네, 아버지 집에 오니까 편해요. 금수정에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서 늘 피곤했거든요. 밤 11시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잠이 항상 부족했어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3년 동안 녀석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렸어요.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몸이 망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점심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이었어요. 회장님, 건물주 황정태 씨가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자고 합니다. 장소는 회장님께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디서 만날까? 호텔 라운지 같은 데서 만나면 정체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춘식네 기사식당으로 오라고 해라. 주소 알려주고 허름한 식당에서 100억짜리 거래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웃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작은 반격이죠.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영숙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장님, 누구 오세요? 응, 손님 하나 올 거야. 신경 쓰지 마.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빠지고 식당이 한산해졌어요. 민호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영숙이는 내일 반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넥타이를 매고 있었는데 매듭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뭔가 찾는 눈치였어요. 저기, 박춘식 사장님 계십니까?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갔어요.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였습니다. 내가 박춘식이요.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허름한 기사식당 주인이 자기를 부른 사람이라니 당황한 게 분명했어요. 저기, 대박 푸드 그룹 회장님이시라고. 맞아요. 앉으시오. 저는 태연하게 말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황정태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당신 건물 내가 사고 싶소. 네. 황정태 씨 눈이 커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금수정이 들어있는 그 건물 말이요. 시세가 85억이라던데 내가 100억 주겠소. 황정태 씨 입이 딱 벌어졌어요. 시세보다 15억이나 더 주겠다니 놀랄만 했죠. 저는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까딱거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이유는 묻지 마시오. 사업상 필요해서 그렇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소. 일주일 안에 계약하고 한 달 안에 잔금 치르겠소. 현금으로. 저는 현금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어요. 돈에 쪼들리는 사람한테 현금만큼 매력적인 단어는 없거든요. 황정태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자금난에 시달리던 사람한테 현금 100억은 담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눈이 반짝 빛이 났어요.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좋소. 세부사항은 내 비서실에서 연락할 거요. 저는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황정태 씨가 두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축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황정태 씨가 연신 허리를 굽히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영숙이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양반 누구예요? 엄청 굽실거리던데. 그냥 부동산 일로 만난 사람이야.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영숙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10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황정태 씨는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단순합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비서실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금수정 오른쪽 건물 계약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금수정 사장 딸 한지수 씨가 만나고 있다는 남자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눈이 번쩍 떠졌어요. 지수가 바람피운 상대가 누군지 알아낸 겁니다. 이어지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상대는 강남의 유흥업소 사장 김태준 씨입니다. 38살. 이혼 경력 2번. 현재 채무가 7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지만 리스 차량이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전세입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유흥업소 사장이라니. 그것도 빚더미에 앉은 허세 가득한 남자.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였어요. 지수가 민호를 버리고 그런 남자한테 간 겁니다.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민호 대신 빚쟁이 양아치를 선택하다니. 참으로 한심한 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좋은 정보였습니다.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수가 유흥업소 사장과 사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금수정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 겁니다. 고급 한정식집 사장 딸이 유흥업소 양아치랑 바람 피웠다?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문자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예요. 민호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였더군요. 냄새가 구수했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낮에 오신 손님 누구세요? 양복 입은 분이던데. 그냥 아는 사람이야. 예전에 거래하던 분.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아직 민호에게 제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려줄 거예요. 금수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처가 식구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날에요. 그때 민호 앞에서 모든 걸 보여줄 겁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밥을 먹으면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건물을 손에 넣으면 금수정을 내쫓을 수 있어요. 새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그만이거든요. 게다가 주변 건물까지 사들이면 금수정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사방이 막히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밥을 씹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절반이다. 나머지 절반은 더 확실하게 끝내주마. 민호가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볼에 있던 멍은 거의 사라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 그게 아버지로서 제가 할 일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민호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루로 나와 담배를 피웠어요. 연기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건물을 사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금수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장모와 지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호가 받은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거예요. 담배 연기 사이로 금수정의 화려한 간판이 떠올랐습니다. 곧 그 간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상상을 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금수정 건물 계약 완료됐습니다. 등기 이전도 마무리됐고요. 이제 회장님 소유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피식 웃었어요. 드디어 건물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금수정은 제 건물에서 장사하는 셈이에요. 임대료를 올리든 재계약을 거부하든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100억이라는 거금을 썼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요. 금수정 측에 건물주 변경 통보 보내라. 새 건물주 이름은 밝히지 말고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누군지 못 알아낼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금수정 쪽 동향 보고 드립니다. 납품 중단 이후 다른 업체에서 재료를 받고 있는데 품질이 예전만 못하다는 손님 불만이 늘고 있답니다. 인터넷 리뷰에도 맛이 변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대박 유통 식자재 품질을 따라올 때가 어디 있겠어요. 금수정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 손바닥 위에 점심 장사를 마치고 식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빠지고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민호가 홀 바닥을 쓸고 저는 주방을 닦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민호.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식당 안을 찔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두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중년 여자, 한 명은 젊은 여자. 장모와 지수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가 덜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으며 주방에서 나왔어요. 영숙이는 상황을 눈치채고 슬그머니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장모가 민호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서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는 게 급하게 달려온 게 분명했어요.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당신이 뭔 짓을 한 거야? 건물주가 바뀌었다며.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납품도 끊기고 건물주도 바뀌고 분명 당신들이 꾸민 거야. 갑자기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지는 게 우연이겠어? 장모가 악을 썼어요. 침이 튀길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당 유리창이 울릴 정도였어요. 지수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한쪽 입꼬리를 올린 채 민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살던 남편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요? 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평소에 구수한 사투리 대신 차갑고 단호한 어조였어요. 장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옷에 구겨진 추리닝 바지, 낡은 고무 슬리퍼, 코웃음이 나온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시아버지? 아이고, 꼴 좀 봐라.
이런 허름한 식당에서 이런 꼴로 살면서 무슨 수작을 부렸어? 택도 없는 소리.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어쩌겠다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때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정체를 밝히면 맛이 없어요. 저들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그리고 여기는 손님 아니면 나가시오. 뭐야? 감히 나한테 나가라고? 장모가 눈을 부라렸어요. 그때 지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민호 씨, 솔직히 말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끝나요. 위자료도 필요 없고 재산 분할도 안 할게요. 그냥 깔끔하게 끝내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3년 동안 같이 살던 남편한테 할 말이 고작 저거였습니다. 민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됐어요. 재산 분할?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3년 동안 월급 한 푼 못 받고 일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도 남은 밥이나 먹었는데 그건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요. 능력 있으면 나가서 다른 데서 일하든가 했어야지. 우리한테 불만 있으면 떠나든가 했어야지. 지수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이 빨개지는 것 같았어요. 가시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당장 나가라고. 우리 아들한테 할 말 없소? 저는 장모와 지수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눈에 불을 켜고요. 장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5,000원짜리 백반 파는 영감탱이가 뭘 어쩌겠다고. 두고 보시오. 누가 누굴 어쩌는지.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장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장모가 잠시 움찔했어요. 제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나 봅니다. 평범한 기사식당 주인의 눈빛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고. 우리 금수정이 무너질 것 같아? 꿈 깨라고. 강남에서 15년 장사했어. 이 정도 고비는 얼마든지 넘길 수 있어. 장모가 돌아서며 나갔어요. 하이힐이 바닥을 세게 찍으며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지수도 따라 나가면서 민호를 흘깃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경멸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남남보다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불쌍하다. 진짜. 지수가 비웃으며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민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겁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유리창이 덜덜 떨렸어요. 민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경련하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등을 쓸어주었어요. 등뼈가 손에 만져졌습니다. 아직도 살이 덜 찐 거예요. 괜찮아. 저런 것들 신경 쓰지 마. 저런 인간들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 아버지, 저 때문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아버지 식당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민호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한 건 저것들이야.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한 저것들이 잘못한 거지. 저는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녀석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약속할게. 저것들한테 꼭 되갚아줄 거야. 1000배, 10,000배로 되갚아줄 거야. 기다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날 밤 저는 비서실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어 타이핑했어요. 금수정 맞은편 공실 2개 전부 임대해라. 거기에 한정식 집을 새로 열 거야. 이름은 대박 한정식. 우리 그룹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 주방장은 최고급으로 스카우트하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해라. 답장이 왔어요. 회장님, 금수정 바로 맞은편에 경쟁 업체를 여신다고요? 그래. 똑같은 메뉴를 절반 가격에 팔아. 식자재는 최고급으로 쓰고. 적자 나도 상관없어. 1년이고 2년이고 적자 보면서 버틸 수 있어. 금수정은 못 버티지.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이건 체력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나 싸움이에요. 저한테는 수천억이 있지만 금수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수정은 피를 흘리게 될 겁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주방 설비 업체에 연락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오픈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웃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금수정 바로 앞에 경쟁 식당을 열고 같은 음식을 절반 가격에 팔면 손님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금수정은 손님을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맛은 우리가 더 낫고 가격은 절반이니까요. 건물 월세도 올리고 경쟁 업체도 열고 사면에서 조이는 거예요.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겁니다. 도망칠 구멍 하나 안 남기고 완전히 포위할 거예요. 민호의 방에서 불이 꺼져 있었어요. 녀석이 잠들었나 봅니다. 오늘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버지가 반드시 내 안을 풀어줄게. 저것들이 널 무시한 거, 모욕한 거 전부 다 갚아줄 거야.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둥글고 환한 달빛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밤이었어요. 곧 큰 바람이 불 겁니다. 금수정을 뿌리째 뽑아버릴 바람이요. 장모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허세 부리던 그 표정, 민호를 깔보던 그 눈빛, 곧 그 표정이 공포로 바뀌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저는 웃을 겁니다. 마음껏 웃어줄 거예요. 저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더 바빠질 테니까 오늘은 푹 자야 했어요. 이불을 덮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박 한정식이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비서실에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금수정 바로 맞은편에 화려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대박 한정식. 금빛 글씨가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인테리어도 금수정 못지않게 고급스럽게 꾸몄어요. 한옥 느낌의 고급스러운 외관에 대형 유리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손님이 줄을 섰다고 했어요. 대기 번호표까지 나눠줬다더군요. 회장님, 대박 한정식 오픈 첫 주 매출 보고 드립니다. 하루 평균 손님 120명. 금수정의 2배입니다. 손님들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맛있는데 가격까지 저렴하다고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같은 메뉴를 절반 가격에 파는데 누가 금수정을 가겠어요. 게다가 우리 식자재가 더 신선하니까 맛도 더 좋았죠. 인테리어도 더 깔끔하고요. 금수정 상황은 어때? 손님이 뚝 떨어졌습니다. 예전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예약 취소도 잇따르고 있고요. 인터넷에 금수정보다 대박 한정식이 낫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맛도 더 좋고 가격은 반값이라고요. 금수저 단골들도 대박 한정식으로 넘어가고 있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만 더 버티면 금수저는 문을 닫아야 할 거예요. 저들이 우리 민호를 짓밟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며칠 후 비서실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금수저 측에서 접촉해 왔습니다. 건물주를 만나고 싶다고요. 월세 협상을 하고 싶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만나볼까? 아니, 아직이었습니다. 저들이 무릎 꿇고 빌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거절해라. 만날 생각 없다고 해. 협상의 여지 없다고 전해. 알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더 절박해져야 해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야 합니다. 사면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정도가 되어야 해요. 그때 제가 누구인지 밝힐 거예요. 그 충격이 더 클 테니까요.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식당 창문을 붉게 물들였어요. 민호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가게 앞을 쓸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검은 외제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금수저에서 보던 그 차였어요. 차 문이 열리더니 장모가 내렸어요. 하지만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어요. 한 달 전에 식당에 찾아왔을 때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박춘식 씨, 장모가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이힐이 비틀거렸습니다. 목소리에서 예전의 기세가 사라져 있었어요. 오히려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저 독한 여자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이요? 저는 빗자루를 세워놓고 물었어요. 팔짱을 끼고 장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요?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리겠대요. 그것도 다음 달부터요.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지금도 손님이 반 이상 줄었는데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비서실에 지시한 대로였습니다. 월세를 2배로 올리라고 했거든요. 저들이 더 절박해지도록요. 하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건 나한테 왜 말하는 거요? 나는 건물주가 누군지 모르오. 거짓말. 분명 당신이 뭔가 알 거야.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장모가 눈을 부라렸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위압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박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나는 정말 모르오. 5,000원짜리 백반 파는 사람이 건물주를 어떻게 알겠소?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장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민호한테라도 얘기할게요. 우리 금수정이 어려워지면 지수도 힘들어요. 아직 부부잖아요.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도와달라고요? 머슴처럼 부려먹고 쫓아낸 사위한테? 도와달라고요? 3년 동안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고 남은 밥만 먹이고 마지막엔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내쫓았잖소? 행주를 얼굴에 집어던졌잖소? 국자로 때렸잖소? 그런 사람들을 왜 도와야 하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민호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장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는 사정? 무슨 사정이 있으면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거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왔소. 얼굴이 해골 같았소. 볼에 멍이 들어 있었소.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소. 3년 동안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했소. 당신 딸은 그런 남편 두고 바람까지 피웠소. 6개월이나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슴에 쌓였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장모가 움찔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만 있었습니다. 지수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많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망하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상관없소. 우리 아들은 이제 당신네랑 아무 관계 없소. 이혼 서류 보내왔으니까 곧 정식으로 남남이 될 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 독한 여자가 울다니. 1달 전만 해도 우리 식당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던 여자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이 번졌어요. 제발이요. 이대로 가면 금수정 문 닫아야 해요. 15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가게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여기까지 키웠단 말이에요. 장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15년 동안 키운 가게라. 하지만 그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저렇게 대했을까요? 민호만 당한 게 아닐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굳혔습니다. 우리 민호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저는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장모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발이라는 말이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문을 닫자 민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밖에서 누구랑 얘기하시던데요? 응, 괜찮아.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저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녀석은 장모가 온 걸 몰랐나 봅니다. 다행이었어요. 알면 또 마음 상할 테니까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녀석의 어깨가 예전보다 펴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 와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비서실에 연락했습니다. 금수정 재무 상태 파악해라. 빚이 얼마나 있는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다음 날 보고가 왔어요. 금수정 측 부채가 8억 원입니다. 은행 대출 5억, 사채 3억. 현재 운영 자금은 3천만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 추세면 두어 달 내에 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조이면 금수정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사채까지 끌었었다니 이미 한계에 다다른 거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독촉하기 시작하면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월세 인상 통보 정식으로 보내라. 다음 달부터 적용이라고.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금수정 측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른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을 고려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전? 그게 쉬울 것 같아요? 15년 된 단골들이 따라올까요? 새 건물 보증금은 어디서 마련하고요? 내버려둬. 갈 데가 있으면 가보라지.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마치 금수정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금수정이 완전히 무너지면 그때 제가 누구인지 밝힐 거예요. 장모와 지수 앞에서요. 당신들이 가난뱅이라고 무시한 시아버지가 대박 푸드 그룹 회장이라고, 당신들 건물을 산 사람이 바로 나라고, 당신들 앞에 경쟁 업체를 연 것도 나라고. 그 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저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는 모습을요. 5,000원짜리 백반 파는 영감탱이라고 비웃던 그 입으로 용서를 빌게 만들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민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녀석이 아직 안 잔 모양이에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이제 거의 다 왔다. 내가 받은 상처, 아버지가 반드시 갚아줄게. 곧입니다. 아주 곧이에요. 복수의 마지막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무척 기다려졌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금수정이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금수정이 무너졌어요. 15년 동안 강남에서 잘 나가던 한정식집이 문을 닫은 겁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3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하던 그곳이 사라진 겁니다. 장모 측 상황은 사채 이자를 못 갚아서 집까지 압류당했습니다.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고요. 현재 지인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지수 씨는 김태준 씨와도 헤어졌다고 합니다. 김태준 씨가 돈 없는 걸 알고 먼저 떠났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돈 보고 만난 남자가 돈 없으니까 떠난 거죠. 세상 일이 다 그런 겁니다.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알겠다.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주소 보내라.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밝힐 때가 왔어요. 저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오늘 아버지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디요? 가면 알아.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의 추리닝 대신 양복을 꺼냈습니다. 30년 전에 사서 한 번도 안 입은 양복이에요. 먼지를 털고 입으니까 아직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기사식당 주인 박춘식이 아니라 대박 푸드 그룹 회장 박춘식이었습니다. 민호가 제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버지, 그 옷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가자. 저는 비서실에 연락해서 차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30분 후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집 앞에 섰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차는 뭐고 그 양복은 뭐예요? 도착하면 다 알게 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밝히는 날이었거든요. 차가 허름한 다세대 주택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이었어요. 금수정 사장이 이런 데서 살고 있다니 격세지감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갔어요. 민호가 뒤따라왔습니다. 3층 끝방 앞에서 멈췄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장모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그 장모가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어요. 낡은 추리닝을 입고 있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누구? 장모가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양복 입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2달 전 기사식당에서 봤던 기름때 묻은 늙은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민호를 발견하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민호 씨? 여기 왜?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한경자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의 이름을 처음 불러봤어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장모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제 얼굴을 살폈어요. 당신, 누구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를 못 알아보겠소?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장모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박춘식 씨? 맞소. 5,000원짜리 백반 파는 영감탱이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장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오. 내가 한 가지 숨긴 게 있소.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장모에게 내밀었어요. 장모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읽는 순간 장모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네. 대박 푸드그룹. 회장.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졌는지 벽에 기대야 했어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렇소. 당신네 식당에 식자재 납품하던 회사 회장이 나요. 당신네 건물 산 사람도 나고 맞은편에 대박 한정식 연 것도 나요. 월세 2배로 올린 것도 나고.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장모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대며 간신히 버텼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요? 당신들이 내 아들한테 한 짓 때문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장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지수가 나타났어요. 지수도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민호 씨? 지수가 민호를 보더니 움찔했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한지수 씨, 당신이 남편한테 뭘 했는지 알지? 제가 지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당신이 뭔데? 민호 아버지요. 대박 푸드 그룹 회장이기도 하고.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딱 벌어졌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남편을 머슴처럼 부려먹고 남은 밥 먹이고 때리고 결국엔 바람까지 피웠지. 그게 사람한테 할 짓이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지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도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장모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허세 부리던 그 여자가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어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하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했어요. 민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모와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왜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왜 저한테만 그랬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동안 쌓인 한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어 민호를 쳐다보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금수정은 문을 닫았고 장모와 지수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로 됐어요. 하지만 가슴이 시원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복수라는 게 원래 그런 거겠죠. 해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요. 그래도 이것으로 됐습니다. 민호가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갚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호야.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됐다. 가자. 더 볼 것 없어. 저는 돌아섰어요. 민호가 따라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뒤에서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어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민호가 물었어요. 눈가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회장님이세요? 대박 푸드 그룹이면 그 큰 회사요? 그래. 미안하다. 숨겨서 평생 숨기고 살았어. 왜 숨기셨어요? 그렇게 큰 회사 회장님이시면서 왜 기사식당을? 내가 돈 때문에 아버지 찾는 거 아니란 걸 알았거든. 그래서 밝힐 필요가 없었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는 거 많이 봤거든. 하지만 이번엔 달랐지. 내 한을 풀어주고 싶었어. 아버지로서 그게 내 도리라고 생각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녀석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뭘.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지. 저는 민호의 등을 토닥였어요. 녀석이 펑펑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자. 아버지가 도와줄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해. 뭐든 도와줄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남은 건 아들과 함께할 새로운 시작뿐이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에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민호와 함께요. 아버지, 응? 사랑해요. 민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져 왔어요. 이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제가 진짜 원했던 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